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과거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반응 분석과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열악한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고요.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 지표 예상치 하회입니다. 지난 주말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90일 관세 유예 합의와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한 주간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보이면서 반응했는데요. 특히 AI 및 기술주 강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7.15%나 주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는 4월 초 이후 최고의 주간 성과를 기록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를 다시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자금 흐름을 보자면 머니마켓 펀드에서 자금 유출로 전환되면서 주식형 펀드로의 5주 만에 순유입 전환이 나왔고요. 특이한 것은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에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투자자 심리로 보자면 신주간 낙관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자면 빅스지수가 지난주 21.9를 기록했는데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17.24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으로 진입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전후로 움직인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금의 경우 현재 주식시장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나 상승하면서 기술주 주도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간 유일하게 하락한 투자자산은 안전자산인 금으로써 주간 3.6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지난주와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금요일 장 마감 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매물 빌미 제공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부재 속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적 요인은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는데요. 200일 이평선 지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대표지수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주요 소매업체 실적 발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홈디포, 타겟, TJX입니다. 특히 관세 관련 코멘트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과거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반응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장 마감 후 시장 반응을 요약해봤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트리플 A 단계에서 한 단계 낮추는 발표를 했는데요. 등급 하향의 주요 이유는 미국 정부의 만성적인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 때문이고요. 문제는 미국 증시 정규 거래 종료 이후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발표에 따른 선물시장 반응이 1시간이지만 잠시 나왔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후 S&P 500 선물은 약 1%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은 약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발표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에 채권 증율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주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월요일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미국 신용등급 하향 사례를 통해서 시장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011년 8월에 S&P가 사상 첫 신용등급을 하향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때는 대표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공포가 확산됐고요. 안전자산 손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발표 이후 그 다음날 주식시장 반응과 채권시장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이와는 약간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2011년 당시 주식시장 폭락 배경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중이던 시기였고요. 미국 재정적자 확대 및 유럽 재정 위기까지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나왔고요. 또한 이때는 미국 정치권 부채 한도 협상 도착과 맞물려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실까요? 피치의 등급 하향 발표는 발표 이후 그 다음 날에는 나스닥 지수가 2.2%, 다우존스가 1% 하락을 했지만 폭락까지는 가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채권 시장 반응은 2011년 8월과는 달리 재정 악화 우려 확대로 인해서 이번에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심리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이 현재와 약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 악화, 정부 부채의 증가와 재정 적자의 확대 우려 속에서 하향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은 마지막 트리플 A의 상실인데요. 시장 충격 여부는 월요일 반응이 핵심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월요일은 면밀히 체크하시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 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S&P 500, 지금이 가장 약한 계절적 시기일까 아닐까? 계절적 패턴으로 본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요약은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은 봄철의 약세보다는 가을철 약세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 최근 5년간 특히 5월에서 7월은 S&P 500이 강세를 보인 시기였다. 9월과 10월은 가장 약한 시기로 주요 저점이 이 시기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S&P 500이 5,75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유지한다면 8월까지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팔라라는 사실, 가을 약세를 말하는 것이다. 계절성 차트를 갖고 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절성 차트를 활용해 과거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계절적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 계절적 차트는 2005년부터 24년까지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본다. 각 막대는 해당 월에 시장이 상승 마감한 비율을 나타내며 요 위에 80, 75, 60이라는 것은 상승 비율이고요. 막대 하단의 숫자는 요 하단의 숫자는 그달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준다. 20년 데이터를 보면 3월에서 5월은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세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달은 약 75에서 80% 확률로 상승 마감했으며 가장 꾸준하게 수익을 낸 3개월 구간이다. 이후 5달, 6월에서 10월은 7월을 제외하면 시장 수익률이 가장 낮은 시기라는 점이 드러난다. 결국 5월에 팔아라는 격언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5월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가을, 9월에서 10월에 주로 시장 저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초 코로나19 저점 이후로 2024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해에서 9월이나 10월에 주요 저점이 나왔다. 이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요. 봄과 초여름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이 차트는 최근 5년간 차트입니다. 5월, 6월, 7월 구간은 지속적으로 강세장을 보여온 시기이다. 특히 5월과 7월은 2019년 이후 매년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반대로 코로나 저점 이후 가장 약했던 달은 1월, 2월, 9월, 10월이다. 다시 말해 계절적 약세는 봄이 아니라 매년 전통적인 저점이 형성되는 9월에서 10월에 집중되어 왔다는 뜻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1월의 강세 흐름이다. 대부분의 해에서 11월은 큰 하락 이후 반등이 시작됐고 연말까지 상승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계절성 패턴을 말하면서요. S&P 500 일간 차트를 갖고 오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과연 일반적인 계절적 패턴을 따를까? 앞서 언급했듯이 계절적 패턴은 경향일 뿐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올해 7월이 반드시 강세장이 될 거란 보장도 없고 9월에 또 한 번 주요 저점이 나올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4월 초 급락 이후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 심리에서 상승장 기대감으로 빠르게 돌아섰다. 이번 주
S&P 500이 만들어낸 상승 갭은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 여기인데요. 만약 S&P 500이 5,750선을 지지하고 이번 달 갭으로 형성된 지지 구간 위에 머문다면 올해 상반기 시장은 최근 몇 년과 마찬가지로 8월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조건이 갭 지지 구간과 5,750의 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가 이 핵심 지지선 5,750선을 이탈하고 모멘텀 지표가 약해지고 시장 폭이 좁아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예상과는 다른 새로운 하락 경로를 그리게 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여름 시즌마저 예외적인 약세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진짜 핵심은 5,750선이 향후 몇 달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지선이다. 지지선 유지 시 8월까지 강세장 지속 가능성이 크고 이탈 및 모멘텀 약화 시 새로운 하락 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750선 기억해두면 좋을 지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도 200일 이평선과 이 갭 지지 영역을 기술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대표지수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트에 대해서 심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일간 차트입니다. 현재 과매수권 진입 초기 국면에 있고요. 갭 상승을 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대다수 차트 분석가들은 앞서 미 차트 분석가 의견과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 지지, 갭 지지 영역을 중요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조정이 온다라고 가정했을 시 꼭 지켜야 될 지지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신호등 기법으로 보자면 현재는 강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강세 구간이 중립 구간으로 넘어오는 지수대가 5,750에서 5,800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은 5,759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는 현재 16과 20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20을 다시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으로 16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강세 지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과 갭 지지 이 부분에 이탈이 없는 한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와 달리 지난 금요일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미국 기술적 분석가는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 충족 조건을 43,000포인트 상향 돌파로 보고 있는데요. 43,000포인트는 요 추세선의 돌파입니다. S&P와 나스닥과 달리 다우존스 지수는 아직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4.5, 4.7, 4.33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월요일 반응을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 단기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현재 50일 이평선 지지 구간이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에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위험자산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 방향성의 주식시장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와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위로는 최고점 돌파 여부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금요일 장 마감 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재료를 월요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초반에 미국 증시 움직임을 살피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